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제 내 메시지 다 받았죠? 받았죠?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날씨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가까웠다는 소리예요. 제일 절정일 때가 중간고사예요. 그걸 잘 견디고 나면 1학년들 꽤 많을 텐데 즐거운 대학 생활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시험이 이번 주가 5주니까 6주, 7주, 2주 하고 나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아마 지금부터 조금씩 정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수업 계획서 상에 보면 진도가 그리 뭐 늦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살짝 앞질러 가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챕터가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종료하는 챕터하고 관련지어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했던 세이지라는 컴퓨터 수학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실습해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4장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마무리 짓고 4장에 있는 본문 내용을 마무리 짓고 1차시 녹화를 마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쉬지 않고 곧장 2차시로 넘어가서 우리 세이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우리 전체 토탈 시간보다는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먼저 수업 운영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챕터 4 4장이고 Application of Differentiation, 미분의 응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말? 곡선의 개형을 추적하겠다는 말. 그래서 F'이 증가감소를 결정해주고, 그렇죠? F'이 컨케이브, 컨벡스 이것을 결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할 때 부정형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파워풀한 방법인 로피탈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분 응용은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이 4장에 보면 시작할 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각 분야마다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보면 함수, 특히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에 대해서 클로즈드 인터벌 상에서 최대 최소가 갖는다라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실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함수를 가지고 최대 최소 계산하고 그러기 위해서 극대극소 만들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여태까지 다 했던 것이죠. 요거는 오늘 할 이야기는 타이틀은 뉴턴 메소드라고 합니다. 뉴턴스 메소드 이렇게 부르죠. 이거는 수치 해석이라고 해서 제가 살짝 동기부여를 했던 것도 같은데 방정식을 실제로 푼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실제 해를 계산한다라는 것은 특히 해가 무리수다라고 하면 그 정확한 값을 우리는 만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그 무리수에 가까운 값을 찾아가자. 그런 것을 우리 어프록시메이션이라 그래요. 근사값. 그래서 근사값을 계산하는 수치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초보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정하면 개선시켜주면 아주 다양하게 응용시켜 줄 수 있는 뉴턴 메소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동기는 이래요. fx가 함수예요. 그러면 fx equal 0 그러면 이거를 이퀘이션이라 그래. 방정식이라 그래. 그러면 이 방정식 이퀘이션은 뭐를 요구하냐면 솔루션을 요구를 해요. 그 솔루션 중에서도 우리는 복소수근은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실수에서 실생활을 다룬다라고 하면 실수해를 원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리얼 루트라고 하겠단 말이죠. 그러면 fx equal 0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근을 찾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인수분해해서 실근을 구하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적인 해법이 없으니까 인수분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찾기 다시 공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뉴턴 메소드라는 것을 첫 번째로 사용할 것인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에 뭐가? 요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에는 fx equal 0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는 어떻게 추적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시하면 이게 x축이에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이렇게 x축을 지났어요. 이게 y equal fx예요. 그러면 요 점을 r이라고 하면 f의 r이 제로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 r이 fx equal 0라는 방정식의 실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 실근을 어떻게 추적해 갈까 생각해 본 겁니다. r 근처에서 x1이라는 값을 하나 선택해요. r을 구할 건데 r 근처를 어떻게 찾죠? 지금 내 질문 이해했어요? fx equal 0를 만족시켜주는 실근 r을 추적할 거예요. r이 뭔지 모르니까 r을 찾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r 근처에 있는 x1을 하나 선택하자라고 했어요. 그 말 살짝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r 근처에서 우리는 x1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앞에서부터 하면서 몇 가지 정리, 이름 붙어 있는 정리라는 게 있어요. 연속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중간값 정리예요. FA하고 FB가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아무 값이나 택해서 수평선을 그리면 그래프하고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FA하고 FB가 부호가 달라요. 그러면 중간값으로 0을 선택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값 정리는 해 존재성을 어느 구간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줄 수 있다란 말이야. 다시 F의 A, F의 B 계산해서 음수가 나왔다 라고 하면 A, B 사이에 실근이 무조건 있다는 말이지. 그게 중간값 정리예요. 그러면 F가 주어지면 적당히 X값을 아무거나 하나 넣어. 그게 양수야. 그러면 또 적당히 왼쪽으로 가서 또는 오른쪽으로 가든지 좀 멀리 떨어져서 또 하나의
x값을 선택해. 걔가 음수야. 그럼 그 사이에 있단 말이지. 맞아요? 이게 너무 넓어. 그럼 반씩 잘라가 봐. 그게 바이젝션 메소드죠. 이분법. 근이 존재하는 절반 잘라가면 그 근을 포함하고 있는 소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x1의 선택이 항상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했어요? f가 주어지면 f 값이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두 점을 하나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극단적으로 오른쪽으로 한참 보내고 왼쪽으로 한참 보내고 해서 아주 멀리 있는 점을 찾아도 절반 잘라서 몇 번만 가면 근처에 오게 할 수 있다란 말이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x1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x1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x1을 선택했으니까 쭉 올라가. 그러면 요 점에서 좌표가 x1, fx1이라는 사실을 알고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 하이면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y는 f 프라임 x1 x 마이너스 x1 플러스 f x1 이래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면 얘가 x축하고 만나겠지. 기울기가 있다라고 하면 f 프라임이 0이 아니라는 존재, 다시 f 프라임이 0이 아니라는 전제를 두면 이 직선은 무조건 어디선가 x축하고 만나야 돼요. 그 점을 x2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x2는 어떻게 구해요? 네, 요 값이 0이 되는 x지. 맞아? 그러면 x2는 요것을 x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잖아. 요 이퀄 0이라는 식을 x에 대해서 풀어주자. 그러면 fx 먼저 넘겼어요. fx1 넘겼어. 그럼 마이너스 붙겠지. 나눠주기를 f 프라임 x1으로 나눠요. 그리고 x1 보내주면 되지. 됐어요? 그러면 x2 값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다시 x2에서 쭉 올려요.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x2, fx2예요. 그러면 요점에서 다시 똑같이 접선을 그려요. 그치? 그러면 그 접선을 그리면 걔는 또다시 x축하고 만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x2, fx2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요 식에서 x1 자리가 x2로만 바뀌면 되지. 이것 이퀄 제로로부터 풀어주면 x3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3는 x2 마이너스 fx2 오버 f 프라임 x2 이러면 된다란 말이에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얘는 점점 r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 x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걔는 xn 마이너스 fxn f 프라임 xn, 여기에서 f 프라임 xi들은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xn이라는 놈은 r로 어프로치 하겠다. as n이 점점 커지면. 이것을 뉴턴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뉴턴 메소드는 요거예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뭐야? 요 x1이지. 이니셜 밸류 x1을 선택해서 요식을 만들어서 이터레이션 시키는 거야. x1이 집어넣어서 x2 만들어지지, 그 x2를 다시 집어넣어서 x3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몇 단계에 걸쳐서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내가 원하는 게 소수 몇째짜리까지 필요하다. 그럼 거기서 스톱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대부분 굉장히 급속히 소수 한 10째짜리까지는 금방 그 오차가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좋은 메소드 중에 하나예요. 이건 실제로 계산기가 있어야지 효율적이에요. 계산기가 있어야지 계산 가능하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뉴턴 메소드 계산식을 다시 뉴턴 메소드에 의해서 실근의 근사값을 구해라 라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계산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험을 치를 거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뉴턴 메소드의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정도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간단한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 x1을 2라 하자. 그 다음 x 3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퀄 0일 때 x2는 얼마이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지금 전제 조건은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fx 이퀄 0이고 이니셜 밸류를 x1 이퀄 2라고 택했을 때 두 번째 단계 x2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x2는 x1 마이너스 fx1 오버 f 프라임 x1 이었단 말이야. x1은 2지. fx1은 얼마예요? 2를 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 2면 8 2면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f 프라임은 뭐야? f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2야. 2 넣어주면 4, 3, 12 빼기 2, 10 됐나요? 그럼 얼마야? 2.1 됐나요? 예. 처음에 x1을 2라고 택해주면 x2가 2.1이 된다. 이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알았죠? 물어보면 누구나 다 맞추겠지. 예? 이렇게 하고 나서 x3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제부터 계산기가 많이 필요하겠지. 2.1만 하더라도 실은 2.1만 해도 우리 다 세제곱 시킬 수 있고 하지만 귀찮으니까 x3를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는 약 2.0946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런 단계를 몇 번만 거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근사값으로. 다시 얘는 실근이 있나요? 우리 방정식 중에서 이렇게 생겼으면 실근 없지. 또는 이렇게 생기면 실근이 없잖아. 근데 얘는 실근이 항상 있어요? 홀수차 다항식은 무조건 실근이 있다. 맞나요? 그 앞에서도 설명했던 거야. 최고차항을 x를 무한대로 보내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무한대로 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러니까 실근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홀수차일 때는 그렇단 말이야. 짝수차일 때는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 하여간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는 이렇게 근의 근사값을 추정하는 것을 뉴턴 메소드라고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뒤에서 세이즈도 하겠지만 요것을 코드를 짜주면 이제 내가 초기값을 얼마 넣고 함수를 바꿔주면 그 다음부터 뭐 n을 몇 단계까지 시행해라라고 하면 결과를 주는 그런 코드들은 그냥 찾으면 널려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편한 거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야. 하나 예를 들면 루트 2의 근사값을 뉴턴 메소드로 구해라. 뉴턴 메소드의 오차의 범위 뭐 얼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소수 몇째짜리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뭐가 필요해? 지금 루트 2의 근사값을 구하란 말이잖아. 그러면 루트 2가 근이 되는 방정식이 필요하지. 그렇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 이퀄 0의 양의 실근이지. 그러면 얘가 f야. 그리고 나서 뉴턴 메소드를 적용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초기값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가 문제라고 했지. 초기값을 뭐라고 선택할래요? 1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지? 2라 해도 되고, 3이라 해도 되고. 알았죠? 근데 가급적이면 얘들 보듯이 이렇게 점점점 가까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R에 가까이 있는 값을 초기에 선택해주면 더 좋긴 좋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보러 이런 것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뉴턴 메소드로 이 방정식을 만들어내고, 그렇지? 뉴턴 메소드를 적용해라. 이런 건 어떻게 해요? x의 6승 이퀄 6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지?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완벽하지가 못한 이유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노트에 그림도 그려줬지만 그냥 노트 그림 말고 우리 y 이퀄 x의 3분의 1제곱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3승 그래프의 역함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실근이지. 실은 x 3분의 1승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0인 건 그냥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 얘가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설명하겠단 말이야. x1을 선택했어요. 올라가. 여기서 접선을 그려요. 그림이 살짝 이상하지만 그럼 이놈이 x2지. 만약에 얘보다 얘가 더 멀다 라고 하면 x1이 다시 x2는 점점 실근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지. 더더군다나 이거 올렸어. 여기서 또 접선을 그려. 그랬더니 더 벗어나. 여기서 또 올렸어. 접선을 그렸어. 그랬더니 더 벗어나. 그럼 근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다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미분계수가 제로인 것은 중간에 미분계수가 제로가 등장하면 뉴턴 메소드를 적용할 수 없다. 되죠? 그림을 그려줬고 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긴 있는데 이거 가능할까? 이거 그냥 참고해요. 지금 이 3분의 1승 그래프를 보니까 요 x1이라는 점에서 f 프라임 x1 f 더블 프라임 x1 부호가 어때요? f 프라임 x1은 부호가 양수인가? f 더블 프라임 부호는요? 음수. 그럼 둘이 곱하면 음수지. 그렇죠? 여기는 양수 쏘리. 원래 이렇게 되는구나. 야, 왜 안 지워져? 오케이. 아마 요 조건일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점에서 함수값이 양수지. 더블 프라임의 부호하고 둘이 곱해요. 그래서 음수가 되면 점점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함수값 하고 이 뭐야? 잠깐만. 프라임 양수, 더블 프라임 음수. 그렇지? x2g 양수, 더블 프라임 양수, f 프라임 음수. 아, 오케이. 건너편으로 간다. 지금 이 말이 맞는 거네. 지금 f 프라임 부호하고 f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 실근으로부터 반대편으로 더 멀어진다예요. 그런 조건이 있긴 있어. 찾아보면. 그런데 뭐 이런 조건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뉴턴 메소드는 우리는 적용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데 걔는 해가 점점 다시 xn의 시퀀스가 r로 점점 가까이 갈 때,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니더라.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뉴턴 메소드는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그 손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함수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함수가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그렇죠? 그러면 보통 얘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 짜주고 거기다가 함수 집어넣고 초기값 집어넣어서 돌리는 거야. 그러면 몇 번 돌아가면 근의 근사값, 원하는 근사값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섹션은 안티데리버티브. 요거를 번역할 때는 보통 역도함수 뭐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분을 배웠죠. 그러면 어떤 함수를 미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것을 해봤죠. 지금 이제 f가 우리가 다룬 기본 함수고 그 기본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의 합성함수까지 포함해서 어떤 형태의 함수가 되더라도 미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게 미분이야. 그런데 얘가 있어요. 그러면 이놈이 뭐겠냐 이 말이야. 이미 이제 함수가 있으면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놈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때 요놈을 요곳에 안티데리버티브 of f라고 불러요. 스몰 f의 안티데리버티브 역도함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앞에서 두 개의 함수가 미분했더니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 x에 대해서 f의 접선과 g의 접선 기울기가 모두 같다란 말이에요. 그 말은 두 그래프는 y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한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f하고 g하고는 상수만큼의 차이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플러스 c 그랬으면 y축을 따라서 평행 이동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fx 프라임이 스몰 fx다 라는 말이면 fx 플러스 c의 도함수가 스몰 f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몰 fx에 fx 플러스 c 이게 안티데리버티브 모두의 형태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걸
unantiderivative,라고 하면 요거 하나만 계산해 주면 거기다가 c 붙여주면 그게 모두 다 antiderivative,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이제부터 귀찮으니까 antiderivative 할 때 상수 c는 생략할 거예요. 0이라고 봐도 상관없고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적절히 c를 하나 집어넣어주면 하나의 antiderivative,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기호를 쓰겠지만 small fx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써요. 요걸 읽기를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fx dx는 large fx 플러스 c라고 해주고 요 c를 적분상수라고 그래요. 다시 얘는 c작은 fx의 안티데리버티브 형태를 다 달라란 뜻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S자 같이 길게 된 것은 S자는 썸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썸이니까 S잖아. 근데 S를 그냥 쓰면 다른 알파벳하고 헷갈리니까 S자를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은 안티데리버티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걸 정의하고 나면 그 정적분을 계산해 주는데 필요한 것은 요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요 모양이란 말이야. 정적분의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정적분이거든. 얘를 결정해 주는 놈은 요 놈 두 개가 없어져서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얘는 다시 정적분할 때 이 기호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은 스몰 f가 주어지면 라지 f를 안티데리버티브라고 하고 요것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우리 앞에 기본 함수들의 미분 공식이 있었어요. 그 미분 공식을 뒤집어주면 안티데리버티브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스몰 fx 곱하기 상수 c를 해요. 그러면 요것의 안티데리버티브는 c 라지 fx 이러면 되지. 다시 우리는 이미 라지 f를 미분해주면 스몰 f가 된다. 다시 스몰 f의 안티데리버티브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스몰 f의 상수가 곱해진 것의 안티데리버티브도 알 수 있다란 말이야. 우리는 스몰 fx 그 다음에 스몰 gx에 더하기로 표시되어 있는 이 함수의 안티데리버티브를 알고 있다. 이것의 안티데리버티브를 알고 있으면 더한 것의 안티데리버티브는 라지 fx 플러스 라지 gx 이렇게 되면 되겠더라. 왜? 미분의 성질에 의해서 상수배되어 있는 것의 미분은 상수 손대지 않잖아. 더하는 것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 x의 n제곱의 안티데리버티브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지. 그렇죠? 요거는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 단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예. 이건 공식으로 우리 나중에 적분할 때 부정적분의 공식으로 다 써먹을 것이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함수들 미분 공식을 뒤집어서 지금 보자는 말이야. 앞에서 배웠죠.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됐지? ln 절대치 x예요. 요거 설명했죠? 합성함수 미분할 때 ln 절대치 x는 x가 마이너스이면 ln 마이너스 x의 미분이잖아. 그렇죠? 그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x분의 1이 된다. 또 익스포넨셜 x의 안티데리버티브는 익스포넨셜 x. 코사인 x는 뭘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돼? 사인 x.
이런 것들이 공식이야. 써 있는 거 보자. 뭘 미분하면 sin x가 될까? 마이너스 코사인 x지. 맞아? 코사인 x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sin x니까 sin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미분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뭘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였더라? 걔는 탄젠트 x였다. 요건 꼭 필요하니까 외우라고 했었지. 혹시 아크 사인 x를 미분하면 뭐였죠?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역도함수 안티데리버티브는 얘다. 이 정도 외워야 된단 말이야. 또 외워야 될 것 중에서 내가 요거 외우라 그랬지. 아크탄젠트는 뭘 미분하면 다시 아크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돼?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우리 책에도 표를 만들어서 안티데리버티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얘네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X라고 썼네 우리 책에 4배의 sin x 플러스 x분의 2x 5제곱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지금 요 성질에서 더한 것은 따로따로지. 상수배돼 있는 것은 상수 앞으로 뽑아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얘는 2x 4제곱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인가요? 맞아?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안티데리버티브가 뭐야? 4는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코사인 x 이러면 되지. 플러스 요거는 5분의 2 x의 5제곱 요거는 두 배의 루트 x지. 마이너스 2배의 루트 x. 다시 내가 루트 x 미분을 외워놓으라고 했지. 자주 쓸 거니까 2루트 x분의 1. 그렇지?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써야지 안티데리버티브들 전부 다란 말이야.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을 줄 거야. 이 gx라는 함수는 얘가 0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c가 얼마야? 요거 코사인 0은 1이지. 요거 0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0이니까 c는 4. 그때 요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니셜 컨디션이라 그래. 초기 조건. 이제 이 초기 조건을 바꾸면 c 값이 달라지지. 하지만 얘는 원래 요 함수를 y축을 따라서 평행이동 시켜준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두 번째 예제로 f'이 2x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분의 21에 그리고 f0는 마이너스 2래. 그랬을 때 f를 구해라. 이게 가장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은 방정식인데 도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야. 그래서 미지수가 구하려고 하는 게 원래 함수야. 도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안티데리버티브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게 미분 방정식인데 그때 이런 것을 초기 조건이라고 하고 초기 조건이 들어가 있는 미분 방정식을 푼다. 이런 것을 초기치 문제라고 합니다. 하여간 f는 2x는 예고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아까 아크탄젠트였지. 그러니까 20 곱하기 아크탄젠트 x 플러스 c 꼴이다. 맞죠? 네. 그러면 f0는 1 이거 제로네. 아크탄젠트 제로가 제로인가요?
맞아? 그래서 C 그게 마이너스 2.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 구하려고 하는 fx는 exponential x 플러스 해주면 된다. 그죠? 얘는 1개 도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요거는 1개 도함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단 말이야. f 더블 프라임 x가 1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더라. 그러면 이런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f를 구해라.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함수를 미분해요. 한번 미분하면 상수항이 없어지지. 그렇죠? 두 번 미분해. 그러면 처음에 1차항이 없어지지. 이런 식으로 실은 두 번 미분하니까 거꾸로 안티데리버티브 여기서부터 이걸 찾고 이거 찾을 때 C가 하나 살아남지. 그 다음에 얘로부터 이거 찾을 때 또 C가 하나 살아남지. 그래서 조건이 두 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얘는 2개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이라서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2개 도함수 2개 미분 방정식 이렇게 불러줍니다. 얘는 요거 가지고 다항식이니까 금방 쉽지. 4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 꼴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런데 f 제로가 4라고 했지. 그래서 c가 얼마야? 4지. 왜? f 제로를 지금 4라고 하지 않았어? 네? 미안. 그렇죠. 이 조건이 F 조건만 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놔두고 더블 프라임을 또 계산하자. 그럼 요거는 x 4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꼴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지금 상수로부터 만들어진 요 두 개의 결정해줘야 될 계수들이 있는데 걔는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을 쓰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얘 넣어주면 d가 얼마야? d가 4. 여기다 d4를 넣었어. 그리고 f1은 1이지. 그렇죠? 그러면 c가 3. 그래서 fx는 x4승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러는 거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뭐야? 이게 미분 방정식입니다. 다시 미분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돼. f 프라임이 있으면 우리 거꾸로 f를 찾는단 말이야. 그렇죠? 걔는 상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상수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조건이 초기 조건이다. 됐죠? 오케이. 우리 책의 이그젠플 5에 보면 내가 노트를 띄워놨나? 어디 있게? 요게 아까 뉴턴 메소드에서 R이 여기 있는데 X1을 선택해서 그랬더니 X2고 내려와서 여기서 접선을 그랬더니 X3가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모양의 그림입니다. 이건 뭐냐면 거꾸로 F를 줬어. 이걸 보고 나서 안티데리버티브를 찾는 거야. 개형을 그리는 거야. 안티데리버티브는 y축을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우리 그림을 그리자. 여기 보니까 F0가 2일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란 말이지. F0가 2. 그래서 요걸 보고 나서 얘가 0에서 1 사이의 구간에서 도함수가 음수지.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해서 얘를 보고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도함수를 구해 썼는데 도함수를 보고 이제 얘를 추측할 수 있단 말이지. 얘는 y축을 따라서 얼마든지 움직여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픽스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f0 equal 2라고 하는 초기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얘의 개형을 그려라 라고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웨벅이 지금 몇 번째 열렸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열렸나요? 거기 5주차가 뭐예요? 타이틀이? 진도가 우리가 살짝 빠른 것 같은데. 하여간 거기 웨벅 이제 과제 가다 보면 그 주차에 맞을 때 함수 스몰 f 그래프를 주고 나서 라지 f의 그래프 중 다음 중 맞는 거 찾아 찍으라고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정도만 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예. 그렇게 해서 미분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안티 데리버티브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안티 데리버티브를 한 이유는 뒤에 5장 적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적분 이야기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시 여기서 마치고 곧장 2차 시 2차 시는 내가 예고한 대로 그 노트북이든지 디바이스 가지고 같이 실습하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다 녹화를 하니까 요거 보고 따라해도 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시는 여기서 종료합니다.